아, 오랜만입니다, 현준이 형. 아, 오랜만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은 뭐 개인 작업도 하고 네네. 뭐 일도 하면서 네. 뭐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방송에서 그 어떻게 부르는 게 좀 편할까요? 뭐,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뭐 활동명은 HJ도 있고 그리고 스멜스 아티스트 이름은 스멜스를 쓰시잖아요. 뭐 어떻게 부르는 게 더 좋을까요? 그냥 뭐 일단은 오늘 파운데이션 레코드 네네. 관련된 뭐 사항으로 왔으니까 음, 조현준, 현준이 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네, 그럼 조현준 대표님이라고. 아, 대표님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냥 형이라고 할게요. 네, 그거 괜찮아요. 형이라고 형도 그냥 말 편하게. 아, 그럼 좋겠네. 네, 편하게 하시죠. 네, 그렇게 편하게 갑시다. 사실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본 오랜만에 거여가지고 봤죠. 편하게 하게 저희가 거의 몇 년 만에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 가로수길에 거기 파운드 매거진 사무실 있어가지고 그때 예전에 한번 근처 갔다가 놀러 갔던 적이 있고 그러면 네. 몇 년이지? 거의 뭐 한 7, 8년도 넘은? 어 8년도 뭐야? 거의 10년 정도 가까이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로수길이 한창 핫했을 때 음, 네. 지금은 저는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폐허가 되었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 스토어만 남아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네 반갑습니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프닝 멘트를 좀 할게요. 네. 깊고 길게 더 가까이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음이온 라디오 호스트 하박국입니다. 저 오늘은 그 송파의 자랑 스튜디오 미드파이 협찬으로 네, 공간을 협찬받았고요. 파운데이션 레코즈의 조현준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부르게 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 아무도 모르지만 네. 파운데이션 레코드가 20전이 됐다는 걸 알아채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네. 아주 반갑게 생각하고 있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연기획도 올해가 13주년인데 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몇 주년 이런 걸 챙기는 게 너무 벅차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무엇을 왜 챙겨야 하는가? 그래도 20주년이면 어쨌거나 숫자가 그래도 좀 의미가 좀 있는 숫자인데 제가 보니까 특별히 챙기실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아, 저라도 좀 챙겨야겠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저도 인스타그램 매거진 같은 거 보면서 좀 재밌게 생각되는 게 있는데 그 어린 친구들이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 혹시 태어났을 때 즈음에 이쪽 씬의 이야기들을 되게 궁금해하고 자기들끼리 파헤쳐가지고 막 콘텐츠로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 저 보면서 사실과 틀린 게 많아가지고 제가 보면서 뭐라고 하고 싶은데 애들은 취재를 안 하지 아무튼 그래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그 친구들이 그때 예전에 시인의 흐름이 어땠는지 저희 파운데이션 레코드 하기 전에 또 그때 아프로킹 파티 음, 한국의 전설적인 파티 아프로킹 파티도 했으니까 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파운데이션 레코드를 이제 운영해 온 조현준이고요. 뭐 되게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고 발매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전같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진 못하지만 아직도 좀 실험적이고 좀 신선한 사운드를 내는 친구들의 작업을 발매하고 앞으로도 뭐 간간히 계속 사람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도 발매작이 좀 있죠. 맞아요. 네, 현재 뭐 저희 레이블에서 뭐 큰 활동은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꾸준히 음원을 발매하는 아티스트 분들이 계시죠. 네. 그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2023년이 마지막이어가지고 음. 이때 이후로 뭘 안 내셨나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가보니까 낸 음반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도깨비라는 음,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활발히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음원을 내고 있는 아티스트들인데 네. 그 친구들의 비디오를 도깨비 채널에서만 이제 활용을 한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좀 퍼오려고 했는데 또 영상이 없어지고 그래요? 뭐 그러고 해서 뭐 아직 그 친구들이 이제 그 틀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네네. 또 안 그래도 1월 달에 세 번째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어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렇군요. 좀 네. 레코드 레이블에서도 그거를 좀 아카이빙 좀 해놓고 좀 더 음, 사람들한테 좀 소개를 할까 그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에 그 공동 작업자 기능이 생겼어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같이 올릴 수 있으니까 네. 같이 이렇게 아카이브 되면 좋을 인스타 것 같이 같아요. 말이네요. 네, 네,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아무튼 올해로 이렇게 파운데이션 레코드가 20주년이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자연스럽게 20주년이 됐네요. 네.
항상 이제 10주년, 15주년, 20주년 이런 식으로 뭐 기념 행사나 파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저희가 13주년 행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이유인즉은 뭐 10주년일 때 굳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느꼈었고 음, 15주년 가기 전에 적당히 13주년 그 해에 음, 우리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라든지 그런 게 네. 마련될 수 있었어 가지고 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굳이 음, 꼭 10, 15, 20에 목을 매진 않아 가지고 네네. 그래도 올해 20주년이 돼서 이제 같이 활동한 아티스트들이랑 올해 뭐 좀 해볼까 이런 얘기도 좀 나누다가 음, 뭐 자연스럽게 이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는 그 국내 인디 레이블들이 한 10주년 정도 되면은 뭐 전시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아카이브가 쌓이니까. 근데 다들 그 아카이브를 쌓아놓은 전시를 하고 나서 다들 뭔가 그다음부터는 좀 네, 활약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아우 저희는 10주년 저희도 뭐 그 공연을 하기는 했는데 맞아요, 했었죠.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좀 나중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파운데이션 레코드 이전에 악프로킹 파티에 또 아, 네. 파운더 사실 악프로킹 파티가 지금 그러니까 인터넷이 또 활성화되기 전의 파티이기도 하고 자료가 남은 게 저도 찾아봤는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뭐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근데 2000년에 생긴 첫 해가 열린 파티죠. 2001년에 아, 2000? 시작을 했었던 파티고요. 네네. 2000년도부터 이제 제 이제 고등학교 친구인 범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BK라는 이름으로 그때 맞아요. 하셨던데. BK라고 하는 친구랑 네. 같이 같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음. 1학년 때 네. 이제 그때 이제 막 마스터 플랜에서 음. 이제 뭐 이제 언더그라운드 공연들이 시작되고 네. 저는 이제 유니텔이라는 아, 네네. 유니텔의 월덥이라는 어떤 흑인 아, 커뮤니티에 네. 자연스럽게 거기서 정보를 얻으러 갔다가 음. 마스터 플랜에서 공연이 있다 뭐 이런 거 네. 언더그라운드 씬이 있다 음. 이런 거 좀 알게 됐고 범경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전에 일본에서 살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힙합 문화나 음. 스트릿 문화에 대한 정보가 엄청 많았었고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힙합 음악, R&B 음악 이런 거에 워낙 관심이 많았었는데 음. 자연스럽게 범경이가 소개해주는 일본 힙합 음악들을 들으면서 음. 일본 애들이 이제 일본 친구들이 이제 일본어로 랩을 하고 음. 일본 스타일로 힙합이란 문화를 재해석하는 네. 약간 그런 문화적인 형상을 보면서 좀 되게 신선하게 느꼈었고 음. 마침 이제 98년도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네. 엄청 놀러 다녔죠 홍대를. 네. 그리고 범경에는 인기가 많았어요. 워낙 그 네네. 일본 문화라든지 아, 네네. 신선한 그런 어떤 뭐 다양한 문화 음악들 이런 것들 음. 정보가 되게 많았었고 네네. 저는 그때 막 유니텔로 들어가서 이제 막 음. 뮤직비디오도 다운받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서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홍대 언더그라운드 음. 형들 네네. 당시에 뭐 제유 형, 뭐 다크루, 네네. 가리온, 네. 뭐 머프 형, 음. 명호 형, 어. 허니패밀리 뭐 그런 형들이 이제 거기 홍대에서 이제 어울려서 이제 지내고 네. 계셨을 때 어. 뭐 새벽까지 술 먹고 어울리고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DJ 스무드, 뭐 음. 배삼, 네. 진복이 메이크원, 뭐 이런 솔스케이프 음. 이런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범경이랑 제가 어, 웹사이트를 만들었었는데 그 웹사이트가 아프로킹닷컴이었고 네네. 아프로킹닷컴에서 이제 펑크, 소울, 재즈 음악들을 좀 소개하면서 음. 샘플링된 어떤 힙합 음악들 아, 네네. 이런 것들도 같이 소개하게 됐었고 음. 그러다가 이제 뭐 언더그라운드 힙합이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한테 뭐 알려지면서 아프로킹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좀 알려졌었고 음. 맨날 이 사람들 만나면서 저희도 막 스티커 붙이고 홍보하고 막 이랬었으니까 네네. 그러다가 이제 아까 그 친구들과 많이 잘 어울려지게 되면서 뭐 윤키 공진 스님 윤키 음. 뭐 DJ 양양 뭐 이런 분들과 이제 어울려서 맨날 같이 놀았어요. 네네. 놀다가 어느 순간 양양이 DJ 큐봇을 초대한 파티를 했었는데 아, 네.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빚을 갚아주자 네. 해서 파티를 시작하게 됐는데 음. 어떤 이름으로 파티를 할까 하다가 그게 네. 아프로킹 파티였었고 음. 아프로킹이라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네. 이제 홍보도 하고 음. 아프로킹 파티라는 게 처음에 시작된 거죠. 네. 형이랑 저랑, 그러니까 그 당시 본 적이 없긴 한데, 그러니까 접점이 아예 없는 게 아닌 게, 저도 마스터 플랜, 저 고등학교 때 거의 매주마다 마스터 플랜 다니면 당연히 제이 형이나 뭐 가리온 형들, 전 블랙스, 전 하이텔 블랙스 기반으로 활동을 네. 했으니까요. 블랙스. 그 말씀하신 중에 DJ 머프님한테는 제가 그 저희 마스터 플랜에서 모든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관객들이 올라와서 프리스타일을 맞아요. 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때 프리스타일을 했다가 어. 그 DJ 머프님한테 바로 씹힌 적이 있습니다. 디스를 당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마이크를 처음 잡는 거다 보니까 꽉 이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랩을 해가지고 네 뭐 여기 쟤 좀 봐봐 마이크도 제대로 못 잡고 이러면서 막 저 고등학생이었는데 큰 상처를 받고 네, 랩을 접게 되는 아쉽네요. 네. 그리고 DJ 양양 누나 같은 경우는 제가 2002년도에 MDM이라는 잡지에 글을 그렇죠. 쓰면서 처음 시작했는데 거기에 편집장이셨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겹치는 게 사실 너무 좁으니까 지금 바닥이. 외신에서 같이 어울려 놀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마주친 적이 의외로 한 번도 없었던 없네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술 드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어가지고 그럼 마스플레이에서 공연 보고 끝난 다음에 뒤풀이는 못 가고 저는 다시 성남으로 돌아가고 항상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아쉽네요. 그때 네. 알았었으면 네. 더 오랫동안 알았을 텐데.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약간 언더그라운드에서 재미난 것들이, 올해가 있었던 것들 같은 게, 올해가 그 인디 30주년, 또 이제, 그런가요? 네, 올해가 인디 30주년, 30주년이어가지고 이것저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90년대, 한국에서 90년대부터 약간 그런 새로운 문화, 서태지와 아이들로 시작해가지고 뭔가 이런 서구 문화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문화도 좀 뒤이어가지고 들어와서 새로운 것들이 되게 좀 많이 생기고 있던 시기였고, 뭔가 약간 세상이 바뀌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되게 뭔가 굉장히 끝없이 뭔가 이런 문화에 대한 좀 낙관주의가 생겼던 뭔가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시기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맞아요.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었던 시기여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음.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이런 문화들을 많이 좀 가져왔던 분들이 아까 전에 그 BK님이 일본에서 일본에 있다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블랙스에는 주석 형이 주석이 형이 맞아요. 네, 일본 살다 와가지고 일본어를 했었어요. 맞아 제일 멋있었거든요 사실. 네, 블랙스 멋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저희가 그 당시 스트릿 컬처를 접하기가 사실 쉬웠던 시대는 좀 아니기는 하거든요. 네. 뭐 유딘텔 말고 또 어떤 곳에서 이렇게 스트릿 컬처를 좀 접보셨나요? 스트릿 컬처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음악뿐만 아니라 뭐 네. 힙합 문화, 뭐 패션, 뭐 음, 춤, 네. 뭐 그래피티, 뭐 스케이트보드, 네네.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파티를 하면서 특히 범경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또 춤에 또 엄청 매력을 냈었고 네네. 범경이가 일본에 가서 뭐 방학 때나 가서 한국에 오면 항상 춤 비디오 테이블 레이브 2001이었나? 하여튼 네네. 그런 유명한 스트릿 댄서들이 활동하는 그런 춤 TV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걸 이제 녹화해 오면 어, 락킹이 뭐고 힙합이 뭐고 팝핑이 뭐고 이런 것들을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어떤 장르적으로는 이해도는 없었었지만 범경이가 소개해 준 것들을 이렇게 막연하게 보면서 네네. 어느 순간 범경이가 춤 연습장에 춤 연습실에 나가더라고요. 네네. 허니 패밀리 연습실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서 범경이 통해서 뭐 그쪽 형들도 많이 알게 되고 음. 거기에 춤을 친구 있었던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백댄서라고 불렀죠. 네네.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같이 어울려서 같이 어울리는 이제 스트릿 댄서들, 뭐 하우스 댄서들, 뭐 네네. 비밥, 재즈, 뭐 팝핑 이런 다양한 장르의 댄서들을 알 수 있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형 동생들이 우리가 파티하면 놀러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 쪽 힙합이라는 음악 쪽의 네. 어떤 그런 사람들과 네네. 근데 춤 쪽에 있는 이런 다양한 어떤 댄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리게 됐었고 네. 그런 것들을 또 맨날 어울려 놀다 보면 하여튼 스케이터들이 항상 같이 있거든요. 네네. 스케이터들이 어울리게 되면서 파티 때 스케이터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사진 찍는 분들이 이거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막 몰려서 사진도 찍고 네. 그럼 옷 잘 입는 친구들이 이제 맞아요.
스니커 자랑하러 오기도 하고 네. 옷 자랑하러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 전반적인 스트릿 컬처에 이렇게 좀 익숙하게 다가섰던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로킹 파티 1회 파티를 갔었거든요. 청담동에서 했었던 네. 그때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흑인 음악 뮤직비디오,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볼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복장을 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어울리고 노시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게 일단 가장 크니까 저는 그 주석 형이 예전에 그 콘로우 머리 했을 때도 엄청 충격적이었거든요. 어, 네. 아니 저런 머리를 한국 사람이 저 머리를 할 수 있구나. 드물었으니까 그런 게 정말 네네 드물어가지고 근데 파티에 갔는데 저는 저랑 같이 홍대 인디에서 그 PC만스 팬클럽 공주캠프나 PC만스 팬클럽이 있어가지고 거기 형들 진짜 아저씨들인데 그 아저씨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러 갔었거든요. 음, 근데 너무 멋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압구정동 청담동 이럴 때는 옷 잘 입고 가야지 옷 막 입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저도 듣고 네 아무튼 그래서 저도 멋을 부리고 갔었는데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많고 파티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일단은 거기 그 장소가 약간 그런 단독주택 같은 요새는 맞아요.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이렇게 뭐 영업을 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저는 그런 거를 거기서 처음 봤었거든요. 맞아요. 테라스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테라스에서는 라운지 음악, 시부야케 음악, 민준 씨가 그런 음악 같은 거 트시고 지하에서는 소울 펑크 음악 같은 거 틀고 그리고 막 알코올 젤리. 맞아요. 네. 그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그 친구들의 여자친구들도 같이 있었으니까 네, 네. 파티 분위기 내자 하면서 그런 것들도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좀 네. 재밌게 하고 이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와 한국에 이런 파티가 있구나. 음, 그러니까 저도 그 전에 그런 레이브 파티 같은 것들은 많이 다녔었거든요. 아우라소마라든지 이런 거 뭐 음, 한가위 뭐 레이브 해가지고 그런 그 궁 같은 데서 레이브 하는 거 이런 것도 가보고 그러는데 음. 여기는 또 완전 또 딴 세상인 거예요. 재밌었죠. 근데 그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기획하게 되셨는지 약간 궁금해요. 이거는 뭐 기획이라기보다 되게 너무나 다양한 장르를 활동하는 친구들이 어울릴 수가 있었어. 어울려서 놀았었고 음, 그 에너지가 그 하나의 이벤트로 집중이 됐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네, 신선하다고 생각해서 오게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린 뭐 클럽이라든지 형들이 하는 뭐 파티라든지 이런 것도 가보긴 했었지만 그 나이 때는 미국의 하우스 파티? 영화에서 나오는 네네네네, 와 그런 건 어떻게 해야 이제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미국에 가보지 못했었고 네네,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다. 음, 근데 그게 되게 자유분방하고 네, 되게 열려있는 사고를 가진 그 친구들이 네네, 아이디어를 내고 하나씩 하나씩 내면서 어, 그게 실현됐던 게 아닌가. 네네. 누군가 하나의 기획으로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와, 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너무,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한 경험, 살면서 음, 인생을 살면서 강한 경험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지하에서는 사실 소울 펑크 음악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그렇게 뭐 힙합에 샘플링 되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회원상가 다니면서 이제 LP 같은 거 뒤지고 찾는 친구들이 좀 생기긴 했는데 당시에 사실 이렇게 듣기가 좀 쉬웠던 음악들이 아니긴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아프로킹 그 사이트에서 그때 미니 리퍼튼 막 퍼펙트 엔젤 이런 노래 같은 거 처음 들으면서 와 이런 노래가 있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막 듣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에서 막 소울 펑크 막 나오고 그리고 막 중간에 이벤트 한다고 막 LP 던져가지고 막 사람들 막 나눠주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식으로 스트릿 컬처를 기반으로 한 그런 저희가 브랜드 파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그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파티들을. 근데 브랜드 파티도 전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다들 이제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프로킹이라는 사이트라는 거를 좀 재밌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이트에서 이제 아프라디오라고 해가지고 음, 아프로킹의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서 막 녹음도 하고 약간 네네. 스트리밍도 하고 했었어요. 네. 그때는 리얼 플레이어에서 아, 플레이되는 스트리밍을 리얼 했었는데 플레이 기반이었군요, 그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얘네 뭐 되게 컨텐츠화 시키고 되게 네. 재밌는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많이 봐주셨고 네. 형들 동생들 다 음,
그걸 기반으로 그럼 아프로킹 사이트가 되게 매력 있고 재밌으니 그 이름을 잘 활용해서 파티를 네. 해보자라는 게 좀 시작이었어서 어,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다 힘을 이렇게 쏟아줬으니까 어떻게 네네. 보면 하나의 브랜드가 된 거 아닌가. 음, 그리고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뭐 이벤트나 뭐 이럴 때마다 되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참여하고 싶다는 아티스트 분들이 아, 많아가지고 네네. 고맙기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에너지가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거를 계속 시리즈로 이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 뭐 그때는 뭐 특별하게 뭐 특별한 계획이 없었었기 때문에 네. 뭐 1회 그리고 뭐 음, 2회 하게 됐으니 3회, 4회, 네네. 5회는 언제 할까? 그러다가 음, 한 9회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그 나이대가 되면서 다 군대 가는 친구도 있고 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상황들은 조금씩 바뀌잖아요. 네네. 음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음, 아니면 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그러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생각이 바뀌면서 음, 파티는 어떻게 보면은 멈췄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뭐 굳이 꼭 해야 되겠다는 음, 그런 뭐 의지도 없었고 네네.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10번째 파티를 같이 했었던 게 기억이 음, 납니다. 네. 아, 그럼 혹시 첫 파티 때 잘 돼서 양양 누나의 빚은 어떻게 갚는데 성공하셨나요? 그랬던 것 아, 같아요. 정말요? 예. 그죠. 뭐 아마 100%는 아니어도 네네. 되게 많은 부분을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저도 아마 큐버트 내어놨을 때 기억은 어렴풋이 나거든요. 네. 가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음, 사실 한국에서 그런 해외 아티스트들 내한 공연 자체가 사실은 되게 굉장히 드물었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큐버트 턴테이블리스트 사실은 맞아요. 굉장히 마니악한 분야의 네, 그런 아티스트인데, 아프로킹 파티도 나중에 정글 브라더스를 데려왔잖아요. 맞아요. 선상 파티였죠, 그때가. 맞아요. 네,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정글 브라더스는 사실 뭐 전설적인 그룹이긴 하지만 당시 그러니까 일단 올드스쿨이고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아마 뭐 투팍이랑 뭐 닥터들을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네 일단 올드스쿨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데려올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선상에서 곧 하게 되셨는지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아프로킨 파티를 뭐 1회, 2회, 3회 이렇게 해가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일본 친구들을 알게 됐어요. 그 음. 이태원 리믹스라는 그 매장을 통해 아, 가지고 네네. 다양하게 일본에서 아티스트들의 네트워크 있는 이런 친구들, 특히 어.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친하게 지내는 삼부라는 형이 있어요. 아, 네네. 네, 삼부를 기반으로 이제 일본 아티스트를 국내에 소개하고 음. 우리는 한국 아티스트를 일본에 소개하는 약간 네.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네. 4회 때부터는 일본 아티스트들이 많이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아, 네네.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큰 비용을 주지 않더라도 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지만 네. 아마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었었는데 음. 삼부 형이 저희를 되게 동생으로서 되게 아껴주시고 그래서 일본에서 DJ 뭐 그리고 래퍼, 보컬, 댄서 어. 이런 다양한 분들을 네. 아프로킹 성격에 맞는 이런 어.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소개해줘서 와서 이제 네. 파티를 참여해서 진행했었던 게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일렉트로닉 뮤직, 전자음악, 댄스 음악 쪽에서는 되게 해외 DJ 아티스트를 부킹해가지고 음. 사업화해서 이벤트 하는 그런 네. 프로모터들이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음. 그런 프로모터들이 이미 있었고요. 네네. 우리는 그렇게 막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되게 사업적으로라든지 이벤트를 기획하는 데서 하나의 어떤 장르 음. 어떤 해외 아티스트를 부킹해서 하는 네네. 사실 그런 거는 뭐 콘서트나 이런 쪽에서는 워낙 많이 있는 사례인데 이런 게 가능하구나 하던 중에 그러면 이제 해외 일본 말고 해외 미국 아티스트들 아, 네. 오리지널 본토의 어떤 바이브를 네. 그 레전드인 형들 한번 데려오자 네.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정글 브라더스를 어, 이렇게 뭐 컨택하게 된 거고 네. 그거 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마침 저희가 뭐 그전에는 뭐 압구정, 청담동 이런 쪽에서 이벤트를 할 기회가 좀 있었다가 음. 호텔에서도 이런 아, 네. 볼륨 형태로 파티를 또 진행하고 그러다가 네. 매번 이제 새로운 데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음. 그때 마침 잠원동에 있는 배에서 네. 한번 해보자. 네. 뭐 좀 새로운 걸 사람들한테 제공해보자.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정글 브라더스가 그쪽에 초대되었고 뭐 아, 네. 파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갈수록 계속 규모가 커졌던 거죠, 그러면은.
규모는 커지고 네. 인지도는 좀 높아지긴 했었지만 네. 뭐 사실은 감당해야 되는 어떤 비용적인 코스트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음. 부담됐었던 것도 사실이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즐겁게 놀자가 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음. 친구들한테 막 그때는 약간 술값을 다 받아야 된다는 아, 네. 그런 게 좀 당연하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 네네. 마음 의식적으로도 그렇고. 아, 네네. 그래서 뭐 맥주를 협찬을 뭐 한 2,000병 받으면 한 음. 1,000병 정도는 다 친구들끼리 나눠 마시는 정도가 됐었으니까 네네. 약간 그거에 좀 집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익에. 아, 이럴 때는 사실 술값도 굉장히 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압구정 물가에 비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친구들이 같이 네. 어울릴 수 있었던 거 아마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럼 앞으로 파티를 뭐 사업으로 생각하고 하진 않으시고 그냥 재밌어가지고 뭐 특별히 사업체를 만드시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과 계속 해오셨던 건가요? 네, 일단은 어 댄서들이나 모든 참여하는 뭐 뮤지션들이나 이런 아티스트들한테 네. 수익이 나면 쉐어해 줄게. 그리고 다 음.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돈으로 섭외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음. 형들이랑 다 어울려서 매주 주말마다 보기도 하는 사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형들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모아준 데서 공연하는 거를 또 즐겁게 생각해 주셨던 것도 있어가지고 음. 비용으로 아티스트를 섭외하기보다는 되게 친분, 의리로 음. 참여해 주시는 게 많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돈을 벌게 되면 뭐 다음에 그 삼겹살도 다 소진해 버리는 그런 형태의 반복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아티스트 분들이 더 지원해주고 아, 더 네네. 응원해주는 네. 약간 그런 흐름이 반복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하다가 중간에 좀 흐지부지 됐다고 하셨는데,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는 그러면은, 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나이에서 어떤 성숙해 가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어려움? 음. 왜냐면 사실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범경이도 군대 가고 이랬었을 때 아, 네네. 어떤 사실은 일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주로 많이 담당을 했어야 하다 보니까 네. 큰 계기가 하나 있네요. 아, 네네. 그거는 여덟 번째인가 아홉 번째 파티인가 그랬었는데 네. 같이 놀고 재밌게 놀고 다 좋은데 친구들이 누군가 생일이었어요. 누군지 알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대관을 해서 파티를 했단 말이죠. 대관비도 음. 지급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네네. 누군가 케이크를 사방에 다 뿌리고 갔어요. 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 네네네. 분명히 나는 충분히 친구들이 술을 먹을 수 있게끔 술도 충분히 아, 나눠주고 다 즐겁자, 아싸, 좋았다 했는데 네네. 그거를 제가 2, 3일 동안 치우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아, 그러면서 이거 내가 계속 하는 게 맞나라는 약간 회의감도 좀 들기도 했었고 네네. 열심히 준비해서 다들 열심히 준비해 주시죠. 뭐 아티스트 분들도 열심히 공연을 준비해 주고 네. 저도 뭐 포스터도 막 친구들 아티스트들도 적극 참여해 줘서 포스터를 음. 같이 붙이러 다니기도 했었고 네네. 홍보도 열심히 하고 뭐 활에 포스를 범경이랑 저랑 막 3,000장까지 붙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아, 우리도 나름 하드코어 했었던 거죠. 저도 붙여봐서 아는데 진짜 힘들거든요. 힘들죠. 네. 그 네. 당시에는 또 포스터를 그것도 하루에 스케줄이 홍대 갔다가 명동 아, 갔다가 압구정에서 마무리하는 아, 그런 정도의 스케줄. 근데 당연히 이제 네. 친구들이 같이 아, 도와주면서 네네네. 부루마블 친구들도 같이 항상 아, 같이 했었고, 네네. 메이커님이 하시던 브랜드. 예, 뭐 네. 구원 뭐 배삼 뭐 네. DJ 스무드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어울렸었고, 음. 같이 포스터 붙이고 놀고 맥주 마시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일상이었었으니까 음. 그랬었고 뭐 열심히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약간 그 아, 케이크를 네. 치워야 하는 상황이. 현타가 오셨군요. 네, 그 네. 현타가 오면서 약간 조금 에너지를 좀 다르게 쓰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 하긴 했었고, 음. 마침 나이도 들어가면서 네. 범경이도 뭐 군대 가고, 저는 산업체를 다녀서 아, 네네. 다행히 이제 뭐 출퇴근하면서 또 파티를 하고, 아, 아, 웹사이트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아, 있었긴 네네. 했었는데, 네, 그랬던 그 시기가 좀 맞물렸었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파운데이션 레코드의 모체가 되는 네, 아프로킹 레코드가 생긴 맞아요. 건가요? 이제 아프로킹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그때는 기록이 될 만한 어떤 기록물로 많이 남아있지 않겠다는 약간 그런 불안감도 있었고 음.
음악을 하는 친구들도 워낙 많았었고 네네. 그 친구 중에서 음악으로 기록을 해서 발매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음, 그거를 제작을 하고 싶어서 기록을 하고 싶다. 네네. 이런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시작은 아프로킹 레코드란 이름으로 한 개의 앨범이 나왔었습니다. 아, 네네. 그게 아마 서울스타라는 네. 아티스트의 이제 앨범이었었고 예, 싱글이었죠. 싱글 네네네. 나왔었어요. 네. 예, 재밌었죠. 그럼 네. 준비하면서. 저도 그 음반을 갖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아프로킹 레코드에서 파운데이션으로 가면서 어떤 게 바뀌게 된 건가요? 그때 이제 아프로킹 레코드라는 걸 시작을 해서 이제 강나근의 큐빅의 어떤 음, 서울스타라는 팀을 큐빅님이 지금 정기고님. 네, 맞아요. 저도 이번에 조사하다가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진짜요? 그때 몰랐어요. 어, 네. 네, 그래서 뭐 정기랑 강나근혜가 이제 또 워낙 친했었고 음, 둘이 어떤 랩과 음악 그 보컬이 내는 어떤 그런 바이브가 되게 음, 신선했었고 네네. 또 서울을 표현하고 싶은 아, 네네네. 그런 느낌? 아프로킹이 어떤 이 로컬 문화를 서포트하고 싶다는 약간 그런 음, 느낌? 네. 그런 게 맞물리면서 싱글을 발매하게 됐었고요. 음, 그거를 발매하고 이제 그 아프로킹 파티의 어떤 현타와 음, 그런 게 맞물리면서 네. 아프로킹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했었던 브랜드 음, 같은 건데 네. 이거를 상업화하고 이러기에는 제가 너무 좀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상업화시키고 회사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약간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내가 너무 이거를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음, 생각도 들었었고 네네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그러면 내가 경험했었던 어떤 이런 상업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음, 아예 상업적인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음, 어떻게 보면은 아프로킹에서 영향을 받은 네네. 어떤 뭐 제가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는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그전에는 사업자가 없이 하시다가, 네, 사업자가 없었죠. 그리고 네, 뭐 사실은 뭐 돈을 벌어도 그거는 모두 네, 아티스트에게 써야 되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사업이 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2005년에 파운데이션 레코드가 맞아요. 생기게 됩니다. 2005년이 또 재밌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2005년에 군대에 있었거든요. 어, 군대에 있었는데 2005년도에 유튜브 2004년에 2004년도에 생겨가지고 2006년도에 구글에 아마 구글이 인수가 됐어요. 제 군 생활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유튜브가 어, 생겨가지고 네, 인수가 됐더라고요. 2005년에 그리고 저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아프로킹 파티가 없고 대신 약간 360 사운드 파티가 약간 맞아요. 그걸 바톤을 이어받은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었었고 네 그리고 파운데이션 레코드라는 곳이 생겼는데 그래서 저도 그래서 서울스타 CD를 샀고 강나그네님은 약간 힙합 씬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신선 같은 계열의 아티스트들이 좀 있잖아요. 지금 뭐 제이통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처럼 음, 그래서 약간 신선처럼 뭔가 이렇게 막 신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신과 문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하시는 맞아요. 래퍼여가지고 되게 재밌게 들었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파운데이션 레코드는 사실 처음에는 흑인 음악 네. 쪽이었죠. 뭐 피타입도 있었고 쿤타 앤 뉴올리언스. 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그런 음반들을 발표하게 되셨는지. 일단은 힙합이라는 문화를 너무 좋아했었고 흑인 음악, 뭐 흑인 음악에 뭐 레게 음악, 뭐 이런 네. 다양한 흑인 장르의 음, 음악들에 워낙 관심이 많았었다 보니 네. 그런 장르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아티스트 분 친구들도 많았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장르를 시작을 했었고 하면서 어 뭔가 힙합이라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다양한 장르에도 관심이 많다는 거 음, 제 자체가 네네. 뭐 전자음악, 음, 뭐 댄스 음악 이런 쪽에도 워낙 관심이 많았었다 보니 네. 그런 쪽으로 또 발전하고 싶다. 어떻게 음, 보면 그 당시에 이 파운데이션 레코드는 어떻게 보면 스톤스로 오나 어떤 그런 아, 힙합이나 흑인 네. 음악의 초점보다도 네. 버진 레코드 같은 어, 약간 조금 더 폭넓고 네. 되게 창의적인 아티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레이블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래도 이걸로 기수가 좀 나눠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초기에는 그래도 흑인 음악들 위주였던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일렉트로닉 음악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약간 그러면서 사실 뭐 흑인 음악도 그때가 주류는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힙합 쪽에서 메인스트림에서 그래도 좀 활동하는 뭐 다이나믹 듀오나 드라곤 그렇죠. 타이거나 뭐 리쌍이나 이런 팀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나마 좀 익숙했지만 일렉트로닉 음악은 사실 음, 네, 뭐 클래식카이나 하우스롤즈 같은 뭐 그런 팀들이 그나마 좀 인기를 끌긴 했지만 맞아요. 사람들은 사실 되게 마이너한 음악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걸 사업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저도 지금 일렉트로닉 음악에 기반해 둔 레이블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음. 사업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음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일렉트로닉 음악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이게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네, 레코드 레이블 자체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다 그렇죠. 보니까 그 네, 운영자의 어떤 성향을 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힙합과 일렉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쵸, 네, 예, 이제 일렉하는 사람들은 네, 힙합, 흑인 음악이라고도 안 부르고 사실은 아프로킹은 되게 흑인 음악 전반 약간 스트릿 컬처 전반의 문화에서 활동을 했었던 어떤 조그만 음, 브랜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일렉과 힙합을 구분하고 사람들이 네네, 그랬었을 때 왜 일렉과 힙합은 같은 음악 아니야? 라는 그런 음, 반발심도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특히 뭐 딥하우스나 디스코 같은 음악들은 아, 매우 흑인 음악과 매우 네, 밀접하다고 생각을 했었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저는 테크노나 이렇게 하드한 테크노, 막 전자음악, 앰비언트 음악 이런 거보다는 되게 디스코와 하우스 음악에 되게 매력을 먼저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게 오리엔탈 펑크 스튜, 음, 제 디코드 네. 형이랑 어, 좀 어떤 일적인 프로젝트를 좀 하게 됐었어요. 음, 파운데이션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네네. 어떤 뭐 스포츠 브랜드나 이런 쪽에 음악 아, 관련된 네네. 프로젝트를 만든다거나 네. 이러면서 이제 디코드 형이랑 좀 더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음, 그리고 저는 약간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면 즐겁잖아요. 그쵸. 그냥 뭐 힙합 파티나 이런 데 갔었을 때 맨날 같은 음악이 나와가지고 사실 그게 좀 물린다? 네. 개인적으로는. 아, 흑인 음악 파티가 네, 소울 펑크는 클래식이 너무 명확하니까 사실 맞아요. 비슷한 음악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하죠. 예, 맨날 네. 같은 음악이 나오니까 네. 그 어디 가도 같은 음악, 어디 가도 같은 음악이어서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음악이 나오겠구나까지 아, 네. 알아버리니까 그게 좀 물린다. 네. 맨날 같은 걸 먹으니까 네. 그런 거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고 음, 싶었었고 네. 그게 약간 디스코와 하우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네. 좀 더 댄스 플로어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힙합이나 이런 쪽도 보면 댄스 플로어에서 활동하는 음악이지만 네네.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음, 이런 하우스 음악에서 지향하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음. 어떤 그런 되게 개방된 사고 방식 아, 네네. 이런 것들이 되게 힙합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음, 힙합은 조금 도프하고 아, 네. 예, 약간 그런 미를 좀 추구했다면 네. 좀 되게 이런 댄스 음악은 좀 열려 있고 음, 그 오픈돼 있는 그런 데서 되게 매력을 좀 느끼게 됐었고 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우스 음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아프로킹 파티가 그 한국의 스트리트 컬처를 사람들한테 전파하는데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했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현준이 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막 그래도 문화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 같은 게 좀 있나요? 네, 그래도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주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되게 고맙고 네. 감사한데 어떤 사람들은 야, 제 1세대 힙합 파티 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네네. 근데 이제 꼭 힙합 파티만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좀 약간 프로킹이나 친구들이 지향했던 어떤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네네. 되게 서브컬처 전반일 수도 있을 거고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인디 문화 뭐 아, 네. 스틸컬처 패션 뭐 댄스 뭐 이런 게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되게 뭐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음, 그럼 파운데이션 레코드를 하시면서도 아 뭔가 이렇게 일렉트로닉 음악 사실 한국에서는 좀 마이너한 장르지만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이 문화를 좀 퍼뜨릴 수 있겠다. 내가 퍼뜨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음, 아프로킹 파티 때 흑인 네, 음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었고 네. 아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었던 것 같이 네네. 이런 1, 2세대 DJ 그리고 음악 프로듀서인 형들이 음원을 별로 발매를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음악 사운드나 혼자 작업은 하지만 네네. 그 발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대다수였어가지고 음. 그런 분들의 음원을 계속 제작하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 음. 그리고 이 문화가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음. 뭐 당시에 뭐 하우스룰즈의 멤버들이라는 게 다 아, 친구들이었어가지고 네네네. 다 나이 또래 같고 뭐 이러던 있어가지고 뭐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 활동 이런 음반들 나오고 하면은 뭐 파티도 할 수 있겠고 음. 사람들한테 이런 재미 좀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리엔탈 펑크 스튜님은 디코드 시절에는 음반을 발매한 게 없죠. 있나요? 아마 형이 발매했을 게 있을 텐데 그건 아마 해외 레이블 통해서 아, 발매한 그래요? 걸까 봐 거예요. 그 윤정 누나 솔로 앨범에 참여하신 맞아요. 그런 네, 것도 저도 있었고. 그걸로만 들었었고, 네, 이게 약간 다 비슷한 것 같은 게, 저도 연객 처음 만들었던 게 그 로보토미라는 친구, 맞아. 원래 힙합 쪽에 있다가 일렉트로닉 음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기대하고 있는데, 곡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앨범을 안 내가지고 제가 그 앨범을 내겠다, 내주겠다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계기였거든요. 물론 그 음. 앨범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지만요. 진짜요? 네, 내년에 나오는데 내년에. 아 진짜? 네, 레몬이라는 앨범인데. 어. 네, 결국 계속 못 내다가 이제는 갑자기 형 이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네, 나오는 약간 아무튼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게 한국의 일렉트로닉 음악 음반 자체가 2000년 전, 그러니까 뭐 1990년대 그때 뭐 컴필레이션 나오고 트랜지스터 헤드 뭐 달파람 모아비님 나오고 막 맞아. 이렇던 이후로는 사실 계속 발매가 진짜 거의 없었거든요. 구루 형이 한 2006년인가 7년인가 뭐 그때 하나 냈었고 낸 사람이 진짜 되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래도 일렉트로닉 음악에 대한 분위기 같은 거는 좀 생겨 있다 생각이 들었던 게 글로벌 게더링. 아 글로벌 예, 게더링. 글로벌 게더링이 한국에 들어오고 그리고 일렉트로닉 음악 커뮤니티가 옛날에 PC통신 이후로는 없었는데 예, DC 인사이드에 일겔이 이게 활성화가 좀 되면서 거기에 그 PC통신의 하이텔에 계시던 그 시삼님이셨던 이종근님 이런 분들도 글 남기시고 음, 지금 그 서울 커뮤니티 라디오 하는 그 볼컷 네, 볼것 네 사일런트라는 이름으로 맞아. 활동했던데 그 사일런트. 친구도 글 남기고 이러면서 약간 사람들이 좀 거기서 커뮤니티가 좀 만들어지는 듯했던 시기가 있었고 음. 그 만들어지는 듯했던 시기에 사람들이 막 되게 열광했던 그 아티스트 중에 하나가 이였어요. 어, 네, 다들 뮤직비디오 보고서 아, 너무 미쳤다, 너무 좋다. 약간 그리고 그때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돌아오고 있는 시기였으니까, 음. 네, 그때 아티스트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제작하게 되셨는지 약간 궁금해요. 일단은 디코드 오리엔탈 펑크 스투 형 앨범을 이제 제작하게 되면서 네, 이제 또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뭐 힙합 클럽, 흑인 음악 음, 클럽들을 주로 다녔다면 네, 네, 좀 더 뭐 툴이라든지 아, 네, 뭐 이제 하우스라든지 음, 댄스 음악을 하는 그런 클럽들을 이제 왔다 갔다 놀러 다니고 이제 그쪽에 이제 관계자 형들도 많이 음, 만나고 하게 되면서 그쪽도 오투프로의 음, 오투프로에서 운영하는 뭐 클럽들이나 파티 네, 이런 데 자연스럽게 막 가고 가면서 그런 쪽 사람들을 많이 어울리기 시작했던 것 같고 음, 특히 윤정이 누나 같은 경우는 뭐 아프로킹 파티 때부터 누나는 막 항상 놀러 오고 아, 네네, 또내 친한 친구들이랑 또 워낙 옛날부터 친했던 사이이고 음, 그래서 누나랑은 자연스럽게 뭐 친분이 생길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제 일렉트로닉 음악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댄스 음악, 하우스 음악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이제 언더그라운드 씬에서도 그런 거 음악을 제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음, 윤정이 누나한테 누나 앨범 하나 같이 만들 뭐 생각 있으면 같이 해보면 좋겠다 했는데 누나가 되게 흔쾌히 재밌겠다 얘기해가지고 하게 됐었고 이제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자 음, 하는 중에 그럼 이제 조금 조금씩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얘기를 하던 와중에 누나가 이제 남친이 생긴 건데 아, 네, 그게 현준이었었고 네, 그 친구는 이현준이거든요. 전 조현준이지만 아, 네네, 근데 현준이는 또 아프로킹 파티 때 춤을 췄었던 친구여가지고 아, 그래요? 자스라는 어떤 하우스 아, 댄스 팀을 또 같이 네, 음준이랑 같이 만들었었던 친구고 아, 또 그렇게 연결이 근데 되는구나. 저는 현준이가
그냥 춤추는 댄서로만 알았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네네. 미술을 또 하는 친구였었어 가지고 어. 자연스럽게 누나가 현준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싶어 했었고 음. 그러면서 이이가 탄생을 했었고요. 네. 이랑 이제 계속 같이 어울려서 놀고 뭐 앨범 만들고 뭐 누나나 현준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실험적인 이런 방향성을 같이 내가 서포트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음. 영상이며 네. 그러면서 이제 용석이라고 하는 룸펜스라고 하는 아, 네. 비디오 디렉터를 또 나의 지금의 아내의 또 친분이 있었어 아, 가지고 또 네네. 어떻게 알게 됐었고 네네. 그러면서 같이 어울려서 뮤직비디오도 많이 만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사실 일렉트로닉 음악 특히 DJ 기반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클럽에서 음악을 트는 거 말고는 많이 없잖아요. 맞아. 근데 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컬이나 퍼포먼스가 있는 팀이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같이 그러면서 뭔가 본격적으로 같이 뭐 회사적인 뭐 사업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리소스를 좀 많이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때까지는 아마도 에너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예를 들면은 쿤타 앤 아, 뉴올리언스라는 네네. 팀을 방송국에도 소개를 하고 아, 뭐 네네. 윤도현의 러브레터를 나간다든가 네. 이런 레이블에서 발매하는 음원을 그냥 발매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음. 매니지먼트를 좀 방송 영역까지 네.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네. B타입 같은 경우도 아, 네. 그런 방송 활동, 뭐 우리가 막 메이저 활동 이런 건 아니지만 음. 음악을 좀 소개하는 이런 채널에는 좀 나가려고 좀 노력도 좀 하고 네. 사업적으로도 그런 음.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고 네. 이를 제작할 당시만 해도 약간 그런 생각은 좀 있었어서 뭐 음. 인터뷰라든지 네네. 그 대중매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알리려고 좀 노력을 하는 에너지가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었어요. 음. 근데 그쪽으로 시간을 써서 노력해야 된다는 게 너무 재미가 아, 없어가지고 네. 그 하고 싶지 않은 행동들을 해야 됐었기 아,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그 기존의 체제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음. 보여줘야 하는 것들, 네. 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좀 회의가 좀 있었어가지고 음. 아마도 이까지가 아마 그런 식으로 매니지먼트로서 좀 활발하게 약간 좀 대중 매체에도 좀 보여주려고 좀 노력했었던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이후는 음. 그냥 뭐 좀 신선하고 새롭고 그 좀 재밌는 어떤 그런 사운드를 발매한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레이블 활동을. 이하고는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다녀오셨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그때만 해도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그게 아마 그런 K-팝 나잇, 코리아 나잇 이런 게 두 번째 코리아 나잇이었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국 음악을 맞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2회째 되는 때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지금은 해외를 타깃으로 하는 팀들도 많아졌고 해외에서 인지도있는 팀들도 많아졌고 사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 음악에 주목하고 지금은 있는 완전 장난 네, 아니지. 사실 상상도 못했던 시대가 찾아왔는데 저희는 항상 쫓는 항상 저희 저쪽에 있는 저런 높은 것들을 항상 쫓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쪽 사람들이 막 우리 거 신선하다고 오고 막 보고 맞아.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상황이 되었는데 아무튼 당시만 해도 그래도 좀 해외 진출을 하는 게 하는 팀들이 좀 많지도 않았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되게 많았었을 것 같은데 그때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 가셔가지고 좀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때는 그래도 나라에서 어떤 뮤콘이라고 아, 네네. 해가지고 어떤 인디 뮤지션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어가지고 네. 뭐 어떤 뮤콘이라는 컨텐츠 진흥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네, 네. 있지. 그런데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서류도 작성해서 네. 지원도 하고 그래서 뮤콘이랑 국내에서 하는 어떤 그 공연에 참여도 하고 그래서 음. 몇 가지를 해야지만 아, 거기에 네네. 서스 바이 서스에 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겨가지고 네. 그러기도 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아직 뭐 케이팝이 엄청 크진 않았었지만 그때 인텔에서 그 국내의 어떤 크리에이터들을 소개하는 그런 아, 채널이 있었는데 아, 네네, 알아요. 네. 그때 이제 그때 이가 쿤스트할레라고 청담동에 있는 어떤 그 네. 컨테이너 있는 그런 작업실에서 네네. 이가 작업실로 쓰고 있었고 어, 그때 인텔에서 이 일을 되게 재밌게 뮤직비디오라든지 활동 사항을 되게 재밌게 봤어서 음, 인텔에서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었었고 음, 근데 마침 인텔이
그 해에 코첼라에 어떤 스폰서십이 연결이 돼 있었어 아, 가지고 네네. 그 흐름의 계기로 우리가 코첼라에 갈 수 있었어요. 아, 코첼라에 그러면 한국 아티스트로는 거의 처음 아니에요? 그때는 처음이었어요. 와, 와, 코첼라. 아, 사실 지금이야 사람들이 코첼라 하지만 당시만 해도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코첼라에 대한 인지도도 막 많지 않았을 때였고. 맞아. 그럴 네, 때는 네. 우리가 갔을 때 동양 사람을 몇 명 못 봤었으니까 아, 코첼라 그 그쵸. 페스티벌 거닐러 다녀도 네네네. 그때는 뭐 사실 뭐 실질적으로는 내가 알기로도 네. 코첼라에 거의 간 첫 번째 아티스트? 약간 음, 뭐 그것도 운 좋게 사실은 우리도 기회가 돼서 가긴 한 거지만 약간 네. 그런 식으로 기사도 나고 했었던 것 같아. 음, 어떠셨어요? 해외에서 공연하고. 네. 어, 그때 뭐 그러니까, 네. 엄청 새로운 경험도 했었고 네. 사실은 어떤 음악 레이블로서 음, 동양인으로서 네. 어떤 그 무대에서 그 무대를 즐기고 했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뿌듯한 감도 있었지만 그 네. 당시에 엄청 음, 사실 동양인들도 많이 보지를 못했고 음, 엄청 이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주름잡는 이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곳인데 네. 되게 동양 아티스트들이 많이 없구나라는 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네. 아마 그때가 스크릴렉스가 처음으로 코첼라에서 디제잉을 했었던 그랬던 것 같아. 그때 아, 막 네네. 스크릴렉스가 막 네. 업라이징 하는 그런 음, 시기였었어 가지고 네. 근데 너무 재밌었고 그냥 음악 시장, 음악 페스티벌 음악 시장이 게 이런 거구나. 음, 그런 느낌? 그리고 되게 신박한 느낌? 뭐 네. 그렇던 것 같아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큰 시장에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음, 뭔가 레이블이나 음악 레이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런 욕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좀 명확했었던 거는 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레이블을 운영하면서 어떤 활동적으로 매니지먼트로서 어디한테 막 소개하고 뭐 음, 이렇게 막 되게 노력해야 되고 당연히 네. 해야 되겠지만 네네. 알리기 위해서 네. 그런 거에 했었을 때 이 정도구나라는 것도 느끼면서 아, 그거 약간 레이블 운영하면서 약간 네, 느끼는 아빠 네, 그런 것도 네, 있을 텐데 네, 그러면서 조금 오히려 그 결과물 음, 음악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다 네, 네, 그런 쪽으로 더 꽂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PR이라든지 매니지먼트나 이제 네, 네, 활동 영역을 좀 활발하게 하는 것, 다시 당연히 음악을 잘 만들고 그렇게 활동을 해야 네, 되겠지만 네, 네, 음악의 힘을 좀 더 믿기 시작을 하면서 음, 어떤 음악의 어떤 독창성 음, 그런 거를 더 높일 수 있는 그 아티스트 아니면은 작업가 이런 사람들을 더 찾으려고 좀 음, 신선한 사람들 네, 네. 이런 걸 찾으려고 좀 노력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레코드 레이블과 매니지먼트랑 에이전시가 다 나뉘어져 맞아요. 있는데 한국은 레이블에서 매니지먼트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정통적인 레코드 레이블을 만드셨던 대표님들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다들 매니지먼트를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긴 음,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좋은 음반을 카탈로그를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외의 일들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게 되는데 하지만 수익은 저쪽에서 오는 게 커. 그래서 약간 이런 맞아요. 딜레마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음악을 만들어서 돈을 내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네. 어떤 수익을 내는 거는 좀 음악 외적인 거에서 찾으려고 더 생각했었던 음, 어떤 방향이 그쪽으로 더 흘러갔던 게 아닌가. 네. 대신에 그러면서 음악은 좀 더 개성 있고 더 음, 다른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네. 방향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실 파운데이션은 인디 레코드 레이블이기도 하지만 그 창의적인 라이프 스타일 마케팅 회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뭐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그건 앞브로킹 활동할 때부터 이어져 왔던 건데 음, 약간 어, 운 좋게 재밌는 이벤트 오프라인 이벤트를 기획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네네. 어, 되게 기존의 어떤 패션 브랜드들이나 스포츠 브랜드들의 이벤트들은 파티 같지 않았었어요. 아, 대부분이 네네네. 어떤 도우미
아, 네. 아니면은 되게 네. 프레젠테이션하고 아, 네. 정보를 알려주는 네. 좀 즐기는 문화가 많이 아니었었거든요. 음,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네네. 근데 운 좋게 이제 지인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스포츠 브랜드들의 마케팅 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음, 들어가고 하면서 네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소개가 됐었고 앞으로킹도 소개가 되고 음, 하면서 어, 그쪽의 이벤트나 파티를 대행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음, 일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네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킹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었던 거고 네. 대신에 그러면서 쳐내야 하는 일도 점점 많았겠지만 네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을 쌓게 됐고 파운데이션 레코드 레이블을 처음에 설립하고 만들면서 파운데이션 레코드랑 파운데이션 에이전시를 같이 운영하는 걸 목표로 시작을 했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뭐 그 당시에는 어떤 이런 음악이나 어떤 페스티벌 문화, 클럽 문화를 가지고 그런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벤트를 만드는 팀들이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쵸.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있었고 음, 우리 회사를 좀 더 그쪽으로 좀 성장시켜서 상업적인 목표는 여기서 좀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서 음, 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 뭐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나 아니면 최근에 현대카드라든지 음, 음악이라든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 뭐 컬처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려는 이런 음, 회사들이 우리 회사를 되게 좋게 봤었고 네네. 저희가 꾸준하게 그런 쪽으로 어필을 좀 했었었고 음, 그러면서 상업적인 뭐 대행사를 운영할 수 있었었어요. 음. 그 텐코르스 코모에 슈 참여하고 이런 것도 그거는 네, SM 뭐 예, 이런 것들 그거는 네. 사실은 아마 그냥 음악의 힘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음악의 힘을 아, 음악의 네. 창작물에 좀 더 그 가까이 가고 싶었던 이유는 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휴라든지 네. 사실은 휴라는 친구 얘기하는 것도 재밌을 텐데 아마 관심이 되게 아, 많았었으니까 네네. 참고로 슈는 지금 공중도덕, 공중도둑 그리고 지금은 새눈도둑이었나 지금 아무튼 세든도둑인가? 네,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포크트로니카 같은 거 계속 내다가 가장 최근 음반은 그러니까 새눈 바탕이라는 걸로 내다가 가장 최근 거는 일렉트로닉 쪽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새눈도둑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1년에 한 번 정도씩 통화를 하긴 아, 하는데 정말요? 네. 준호랑은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어떤 흐름의 시기를 걷고 있을 때 준호가 이렇게 되게 데모를 가져오면서 E라는 음, 팀을 보고 네.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 레코드에 데모를 아, 네. 줄 생각을 했다. 네네. 그래서 왔었을 때 준호한테 들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매니지먼트나 이렇게 아티스트를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음, 근데 좀 신선한 음악을 소개하는 것들은 계속 꾸준하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그 조그만 시장 안에서 우리가 그런 너의 어떤 개성 있는 음악을 소개하고 이런 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뮤지션을 직업으로 해서 어떤 수익을 바라는 아티스트한테는 이제는 우리가 음,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도 만족을 하면 같이 발매를 해보고 활동을 해보자라는 게 음, 어떻게 보면 그 뒤로 내가 아티스트한테 제안할 수 있는 아, 네네. 어떤 대안이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같이 재밌게 발매를 해주기로 마음 먹고 음, 휴라는 이름으로 네. 사실 어떤 그 데모라든지 몇 개 EP 앨범을 발매하게 됐었던 거죠. 네. 아, 사실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 그래도 파운데이션 레코드는 그래도 부자 레이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하다못해 공연을 하더라도 그 라인업 그때 아마 슈하고 유카리하고 뭐 이런 로봇 아무튼 아티스트 로보토미도 네 있었던 아티스트가 사실 그렇게 네임 밸류가 있지 않은데 공연을 톡하니 V홀에서 아 잡으시고 그리고 그 푸드스쿨이었나 아무튼 그 김밥 네 맞아 협찬도 받아오시고 맞아 근데 사실 그게 그 티켓팅이 사실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없는 공연이긴 하지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쪽 이벤트로 한 50명 이렇게 막 끌고 오고 막 맞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그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네, 알아놨던 인맥들이라든지 네, 이런 네. 분들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스쿨푸드에 네, 음식 협찬 받을 수 있던 아, 것도 네, 친한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아, 있었기 때문에 좀 네, 땡겨주고 네, 거기에 이제 성민님이 또 비올에 계셨을 때였던 것 같은데 아, 네, 네,
우리한테 되게 좋은, 되게 저렴하게 좀 공간을 빌려줄 아,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네, 또 사실 너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너 네, 관련된 아티스트를 또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벤트를 또 만들 수 있고 했었던 거여가지고 네, 네. 모든 게 거의 친분으로 모든 걸 다 퉁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시대였던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자립 음악 생산조합이라는 그 어, 친구들의 음악 활동을 보면서 약간 자극을 받아가지고 시작했던 게 있어서 좀 DIY 스타일로 좀 했던 게 있는데 음, 저기는 뭔가 그래도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맥도 있고 인프라가 있고 뭔가 더 큰 규모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막 부럽기도 했었고 네, 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가장 부러워했던 거는 파운드. 음, 잡지를 저희도 인터넷 통해 가지고 처음에 미디어로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그 종이 잡지를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거든요. 파운드는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뭐랄까 그 레이블을 운영을 하고 근데 네네. 이제 어떤 상업적인 어떤 그런 수익은 대행사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걸 네. 충당을 하고 음, 이랬었을 때 에이전시 쪽에서 우리를 찾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이런 서브컬처에 대한 이해도 음, 아니면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 네. 기획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많이 찾아주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고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컨텐츠를 좀 더 깊이 있는 컨텐츠에 대한 갈망 어떻게 보면 음, 파운데이션 레코드도 그런 흐름에서 어떤 그런 음반들을 소개하고 했었던 거라면 네. 이런 문화 컨텐츠가 대부분 해외 아티스트에 열광을 하고 아, 네네. 국내 아티스트들의 기사는 요만큼 나오고 뭔가 해외 아티스트는 막 네다섯 페이지 보통 기존의 매체에서 네네.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외 아티스트한테는 뭐 엄청나게 좋은 지면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만 음, 국내 아티스트는 뭐 한 대여섯 명을 뭉뚱그려 가지고 한 두 페이지에 끝낸다든가 음, 그래서 국내 아티스트 되게 좋은 국내 아티스트들 국내 왜냐면 친구들도 워낙 많았었고 네네. 그런 것들 되게 깊이 있게 다루고 싶다 깊이 있게 소개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우리 회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까지 동업하는 형들이랑 형들도 약간 그런 욕심도 있었고 음, 그래서 매거진을 만들어 보자. 음, 인쇄 매거진으로 시작을 해서 네. 멤버들이나 또 뭐 편집장은 옥선인 너가 했었는데 예전에 바운스 기자셨던 맞아요. 분이죠. 네. 뭐 아프로킹 때부터 항상 같이 어울려주고 했던 그런 음, 좋은 인맥들이 있으니 네. 우리가 한번 이거를 매거진의 형태로 우리만의 컨텐츠, 독자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음. 네, 한 7년 정도 발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꽤 오래 말이겠네요. 오래 했어요. 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종이 잡지에 글을 쓰면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던 거를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가 참여했던 종이 잡지가 MDM. 이 MDM MDM은 1년을 못 가서 네. 맞아요. 어렵지. 네. 정말 네. 그때 생각하면은 네. 왜냐면 그 아프로킹 파티에 친구들이랑 맨날 MDM 사무실 네. 놀러 네. 가서 어울리고 막 이랬었으니까. 네. MDM에 참고로 그때 글 쓰시던 분이 뭐 민준님, 네, 엄지리죠. DJ 소울스케이프, 김반장님, 윤키 씨가 거기서 그림 그렸었고, 네, 아무튼 맞아. 뭐 그랬었으니까 다 연결이 돼 있었죠. 네, 63이 그 뭐야 그 레이팅 모델이었고, 맞아. 네, 6점, 6점, 아, 6점, 6점이가 6점, 맞아요. 배삼 6점, 네, 예. 6점 섞었네요. 그리고 풍기 6점님이 형이 디자인했었고 파펑크가. 맞아요. 파파코야님이 네, 디자인을 했었고 음. 그래가지고 하지만 저희는 예, 발행인 분이 갑자기 도중에 마포 구의원도 출마하시고 인성 기억나. 맞아. 네, 아무튼 그래서 7년이나 한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예, 뭐 사실 우리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만두게 된 것도 있고 네,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뭐 디지털 매체로 많이 전환되는 시기였었어 네네, 가지고 그 시기에는 그 전환하느냐 마느냐의 그 아, 기로에서 네, 일단은 뭐 스톱이라기보다는 음, 보류. 나중에 아,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네,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해가지고 사실 네, 멈추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 파운드가 또 재밌었던 게 컴필레이션을 음원으로 또 계속 또 발매를 맞아요. 했었잖아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그 해외 잡지 CMJ 그리고 국내는 서브나 MDM은 그 잡지를 사면은 CD 컴필레이션 CD를 줬으니까 그걸 맞아요.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음악들을 디깅을 많이 했어가지고 근데 뭐 음원 CD로 가면서는 사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로 묶여있는 지금 플레이리스트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처럼 잘 묶여있는 컴필레이션을 듣는 것도 되게 또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는 되게 좋은 일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컴필레이션으로 계속 꾸준히 그렇게 음원으로 발매하시는 것도 되게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에요. 맞아요. 네, 그 일단은 그때까지만 해도 CD를 모으고 CD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컨셉은 그리고 이제 CD만의 어떤 아트웍도 음, 좀 개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네, 그 CD가 우리가 매거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뭐 진정성 같은 어떤 네, 네, 그런 거를 표출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네, 거기에 참여한 컴필레이션의 CD로 CD에 수록된 그 음원들은 똑같이 음원 사이트에서 올라가고 네, 네, 그 음원 그 컴필레이션에서 발생된 수익은 모든 아티스트에게 배분이 되게끔 설계를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들이 아티스트들도 되게 좋게 생각을 해줬어가지고 많이 참여를 해주셨었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결국 아티스트들이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서 발매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저희는 비매품 컴필레이션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음, 네.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컴필레이션을 만들었을 때부터는 CD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집에 CDP 없는데라는 말이 맞아요.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기 때가 그 혼돈의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아마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겪었겠죠. 테이프가 없어지고 맞아요. 바이닐이 없어지고 그런 계기를 네. 겪듯이.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로 되게 빨리 물론 저희가 오래 이 일을 하기도 했지만 특히 요즘은 더더욱이 되게 또 빠르게 변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는 뭐 그 파운드를 직접 종이 잡지로 만들지만 이제는 뭔가 사람들이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이제 인스타 매거진을 맞아요. 만드는 형식으로 네. 아마 접근을 하겠죠. 네, 그래서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어, 오랫동안 그래도 아프로킹 파티까지 하면은 25년 그러네요. 네, 이 일을 해오셨는데 그 그 사이에 가장 많이 바뀐 게 있다면은 개인에게 바뀐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것들은 어 일단 아프로킹 처음에 했었을 때만 해도 저도 CD를 막 모으고 했었던 시대니까 네. 어떤 그런 피지컬이 모든 게 다 디지털화 되었다. 음, 그리고 음악 그리고 그 지금 시대에 가장 변화된 건 결국은 2000년도 98년도에부터 이제 이렇게 PC 통신을 하다가 결국은 AI 시대까지 왔다. 네. 그 많이들 그렇게 비교하더라고요. PC 통신이나 인터넷이 깔리게 되면서 이 정보가 어떤 대량으로 확산이 되고 네. 했었던 그 시기를 AI의 어떤 시대의 어떤 이런 파급력, 음, AI의 파급력과 되게 견주는 약간 음,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네네. 여러 매체에서.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큰 두 개의 그 시대를 경험하게 된 거는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음, 개인적으로는 되게 디지털 매체라는데 디지털에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뭐 디지털 아트라는 거에도 관심이 많고 음, 결국은 뭐 음악이나 이런 것도 이제는 뭐 그 예전부터 약간 디지털 아트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음, 디지털 쪽으로 워낙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뭐 비주얼이라든지 그래픽 영상 이런 것들에 관심 많아서 뭐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쪽에 음,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였고 네. 사실은 뭐 가장 그 변화의 폭이 큰 거는 약간 내가 워낙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기계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음, 그러면서 그 큰 변화를 지금 막 AI의 변화되는 세상에 내가 지금 이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게 가장 좀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기도 하고 음, 개인적으로는 이제 딸이 고1이어가지고 네. 어, 내 내가 만들어낸 어떤 이런 결과물이 네. 벌써 좀 곧 성인 2년 정도만 있으면 성인이 되니까 아, 그런 거에서 느끼는 어떤 그 즐거움 어, 그리고 결국 나라는 사람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계속 탐구하고 좋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기대감 음, 항상 새로운 거를 좀 좋아하고 쫓아왔어 가지고 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게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관심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못
있겠어요. 어, 너무 빨라가지고 음, 너무 빠르고 전처럼 뭔가 이렇게 총명하지도 않은 것 같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어쨌거나 젊은 친구들이 많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되게 소통을 하는데 음. 전보다는 확실히 좀 어렵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번에 그 따님이 고1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히치하이커님 따님하고 아, 그런가?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네, 비슷했던 것 같아. 나이가 진우 형이랑.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 진초이 아티스트 PR을 담당하면서 인터뷰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아, 그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고1이면은 이제 앞으로 뭐 할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할 때잖아요. 한창 생각하잖아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은, 근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AI가 할 것 같아서, 아, 이미 네, 현실 파악을. 네, 그러니까 약간 시작도 하기 전에 뭔가 그런 이미 그 자리를 너무 그 자리가 빠르게 뭔가 이렇게 잠식당하고 있는 거를 보는 음, 네, 그런 걸 보면서 감각이 너무 다를 수밖에 될 수밖에 없다. 없지. 저는 사실 제가 이 일을 해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목마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너무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정말 나는 더 새로운 걸 접하고 싶고 저 음악을 정말 좋은 음악들을 되게 많이 듣고 싶고 그런 새로운 문화들을 접하고 싶어가지고 호더처럼 열심히 모아왔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제 눈앞에 있어서 대체 뭘 어떤 거를 쳐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맞아.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살아오면서 최근이 사실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켜왔던 뭔가 정통적인 저의 그 가치를 버리지 않으면서 지금 시대에도 걸맞게 잘 살아가고 싶은데 여기서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네 그게 뭐 나중에 편집하자면 또 현실적인 성과로는 또 나오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음,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좀 고민이 좀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항상 그 쉬웠던 적은 없어가지고 따지고 음 보면은 네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도 뭐 이건 방송 이런 걸 이건 녹화 이런 걸 떠나서 네 항상 내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 음 그리고 사실 나는 반항심이 좀 많아. 개인적으로 좀 사람들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기 싫어하는 어떤 그 아 반항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마주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먼저 접하는 걸 좀 즐겁기도 한 약간 그런 음, 사람이기도 하고 네. 해답은 뭐 사실은 어느 시기나 해답은 정확히 명확하게 내려지는 건 없기 때문에 음, 그리고 어느 누군가 거기서 해답을 찾아도 그때 해답이 오래 가는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그 음, 시기에만 해답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자기만의 거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내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하는 수준을 찾는 거. 음, 그럼 지금까지 만드신 것 중에, 이거는 정말 너무 잘 만들었다. 음, 가장 자랑스러운 작업이 있다면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전 제 딸이라고 생각. 아, 개인적으로. 딸바보. 네. 네. 개인적으로 했었던 뭐 다양한 경험은 있겠었지만 네. 뭐 아까부터 뭐 레이블, 마프로킹 이런 뭐 네. 사람들이 알아주는 활동, 뭐 네. 매거진 활동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줘서 고맙지만 네. 거기서도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을 거고 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인간의 어떤 느끼는 이런 감정이란 게 네. 자식 어떤 가족에서 느끼는 음, 그거는 조금 되게 다른 의미를 갖는 게 네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네. 저도 그 진초이 일을 하면서 그 부민 누나, 같아요. 네, 부민 누나랑 히치하이커님 보면서, 그러니까 두 분이 약간 레이블 하시는 것처럼 따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정말 어지간한 레이블에 살 수 없는 일이다. 음, 정말 제가 보면서 저도 뭔가 이렇게 아티스트들을 자식처럼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히치하이커님이 정말 자식이면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네, 옛날에는 네,
그런 게 있어? 어떤 아, 그런 류의 어떤 네, 그런 존재가 있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네,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네,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맞다고 하기 싫은 부분도 되게 네, 많잖아요. 네. 우리가 어렸을 아, 때는. 그쵸, 그쵸. 그런 거 엄청 많았죠. 예. 근데 네, 자연스럽게 아, 이거는 진짜 수긍이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네. 게 뭐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러면 뭐 생각을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따님 말고 네. 진짜 이것만큼은 내가 하길 잘한 것 같다라고 음, 생각이 되는 작업이 있다면요. 개인적으로는 음, 저는 한 2019년 그러니까 워낙 그 2000년도 때부터 아프로킹을 할 때부터 네.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아프로킨 파티 플라이어 디자인을 다 범경이랑 아, 둘이 같이 한 같이 거라고 하신 보면 거. 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은 네, 사실은 내가 하긴 하지만 네. 아이디어라든지 어,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항상 같이 했었고 네. 범경이가 준 어떤 이런 영감 같은 어, 것들도 엄청 나한테 너무 컸었고 오, 그러면서 이 소프트웨어 그래픽 툴 이런 거에 워낙 관심이 많았었고 네, 그거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항상 나이가 들었었을 때 어떤 비주얼이라든지 그래픽 쪽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네. 그게 발현이 됐던 게 2019년 정도에 뭐 VR, AR 이렇게 막 코로나 시기가 막 오기 좀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기술, 디지털적인 어떤 그런 기술적인 거에 또 빠지게 되면서 음, 사실은 그때부터 좀 더 아,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떤 디지털 컴퓨터를 워낙 달고 살았고 음. 데스크탑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아, 많기 때문에 네네. 컴퓨터도 그렇고 음악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음,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들을 어떤 표현하는 것들이 대부분 디지털 아트의 계열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음, 그런 노즈 스튜디오라고 하는 어떤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서 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거기서 저를 좀 많이 찾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위들, 네네. 뭐 파티며 이벤트며 네. 매거진이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런 것들이 어떤 비주얼적으로 어떤 내가 원하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 또 뭐 음악으로서 사운드로서 내가 음, 만들고 싶은 것들을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튜디오를 음, 만들었다는 거 네네. 그리고 그 스튜디오를 뭐 개인적으로든 상업적이건 비상업적이건 죽을 때까지 음, 되게 뭔가 내 개인 어떤 작업을 계속 하고 싶다. 음, 그래서 뭐 어떤 뭐 기록물로 남기고 싶다는 것들이 어떤 네. 뭐 목표점이 된 것 같아서 음, 어떻게 보면 그 노즈 스튜디오를 설립했다는 거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활발하게든 아니든 레코드 음, 레이블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좀 더 그쪽에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오, 지금 얘기를 하면서 네. 되게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음. 그 형이 뭔가 과거의 영광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계속 미래로 나아가고 싶어 하시는 것 음. 같아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네. 되게 운 좋게도 되게 음, 좋은 사람들과 같이 뭔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지만 네. 결국 귀결되는 거는 나 자신인 것 같아요. 결국 음, 나는 어떤 걸 하고 싶어서 이런 걸 했었고 어떤 아, 걸 하고 싶어서 이런 걸 한 거였을까? 네. 그리고 나는 결국 어떤 걸 하고 싶다 하면서 죽을까? 아니면 아, 어떤 걸 해서 즐거웠다고 하고 죽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네. 나는 사람들과 되게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 즐거운 걸 좋아하는데 같이 네. 그것들이 내가 했었던 활동들이 대부분 그런 거였었고 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만든 어떤 그 결과물로 사람들이 피식 웃던 음, 아니면 되게 즐거움이라든지 어떤 좋은 어떤 감정을 느끼던 이렇게 되면서 내가 어떤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네. 그게 가장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하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귀결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와, 이게 근데, 그러니까 저 어릴 때는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사실 다 큰 어른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음. 근데 저도 여전히 똑같이 아, 뭘 해야지?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도 음. 하거든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거는. 네. 근데 그 파운데이션 레코드를
만들면서 약간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 네. 어쩌면 외국 문화에 대해서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와, 저 외국에는 그건 시장이라든지 씬이 있어서도 그런 거였지만 네. 와, 저 형 멋있다. 백발인데 막 음, 계속 자기가 하는 사운드 음악을 계속 하면서 DJ든 뭐 프로듀서든 뮤지션이든 간에 자기의 색깔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국내에는 뭐 그런 분들도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하고 아, 있지만 네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관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엑시트 하신 분들이 많이 예. 계시죠. 네. 근데 파운데이션 레코드는 뭔가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음악 활동으로 음악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되게 나이 들어서도 그 문화를 즐기고 싶다. 그리고 음, 그거를 계속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파운데이션 레코드를 만든 것도 있어가지고 음, 그 개인적으로는 막 어린 친구들을 이해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막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난 네네. 그 사람들과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 네. 아직도. 네. 그리고 어떤 그 나이가 들어서도 어떤 성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좀 그런 거를 나름 서포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레이블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뭐 네, 아마 질문에도 또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뭐 좀 더 질문 있으면 얘기하면 되고 파운데이션 레코드의 앞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네. 조금 있어가지고 음, 그것도 사실은 나이가 들었었을 때 방향성과 좀 연관이 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럼 뭐 질문을 드리자면은 파운데이션 레코드를 앞으로 또 어떻게 네 하고 싶으신가요? 음, 그냥 되게 이건 사실은 레코드 레이블이라는 건 운영자의 색을 많이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그 운영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레이블에서 내는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파운데이션 레코드에서 이미 몇죠? 6, 7년 됐을 거예요. 유래라는 친구의 음원을 음, 발매하고 네. 현재까지 그 친구와 같이 음악 작업도 하면서 음, 되게 어떤 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되게 크리에이터들이 모인 어떤 단체도 운영을 하고 아, 네네. 이러한 활동을 아직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음, 어, 유래라는 친구의 그 실험적인 어떤 그 도전 의식 이런 음, 것들을 항상 내가 그 높게 사고 있었고 네네. 그 친구도 음악 레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되게 창의적인 음악 레이블을 운영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기존 뭐 얼마 전까지 이제 나의 독단적인 어떤 결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레이블을 운영했다면 네. 앞으로는 그 친구와 뭔가 같이 기획을 하고 음,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레이블을 운영해 볼 생각이 있어요. 네네. 되게 오랫동안 음악이란 거를 같이 즐기고 네. 만들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어떤 그런 실험 의식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맞다고 생각을 한 거 부분도 있고 음, 그래서 올해 초부터 조금 조금씩 얘기를 했었고 네. 아마 그 친구는 현재 도깨비라는 아, 팀을 또 네네. 거기, 만들어서 하고 네. 있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팀도 이미 많아. 네. 그래서 그 에너지도 아직 확실하게 나보다 또 있고 음,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레이블의 방향성을 좀 풀어가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네. 아, 예전처럼 그럼 뭔가 그런 욕심은 없으신 거죠? 이 문화를 막 더 막 퍼지고 씬을 만들고 싶다 이런 욕심은 있지 않으신 거죠? 그거는 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따지고 보면은 네. 그런 에너지 왜냐면 근데 어떤 문화든 네. 커질 수 있는 문화가 있고 네네. 가능성이 있는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아, 하는데 네네. 음, 이거를 퍼뜨리고 많은 사람이 알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그 에너지보다 네. 그를 어떤 재밌는 그 컨텐츠라든지 결과물을 만드는 직접 음악을 하면서 만드는 이거에 더 재미에 초점을 맞춰졌다. 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킹 파티나 뭐 이런 이벤트나 행위들을 하면서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펼치는 거를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네. 근데 사실 그거는 다른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매니지먼트를 아, 네네. 기피하는 레이블 운영자들이 매니지먼트라든지 PR이나 이런 쪽을 기피하려는 거랑도 조금 비슷한 일부 교집합이 네.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음,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렇게 확장한다기보다도 음, 이 문화를 책임지고 확장하고 아, 막 이런 노력보다도 네. 어떤 재밌는 결과물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음, 소통하는 네. 약간 이런 쪽으로 좀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초기에는 어쨌거나 뭐 컴필레이션도 만들고 미디어도 만들고 그리고 암페어라고 맞아요. 전자음악 페어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것도 혼자 거기서 그 일들을 했는데 저도 초기에는 그렇게 씬을 만들고 문화를 뭔가 이렇게 부흥시키고 막 일렉트로닉 음악도 힙합 같은 경우는 그때 한창 뭐 물론 쇼미더머니 같은 프로그램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이 즐기는 장르가 됐는데 일렉트로닉 음악도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뭔가 해왔던 게 있는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냥 그러니까 계속 좋은 음악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소개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제가 뭔가 이것들을 억지로 뭔가 씬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억지로 사람들 오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 이 씬에 남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최근에 또 다른 그런 젊은 이런 일렉트로닉 레이블을 만든 음악 레이블을 만든 친구가 저한테 이 씬을 부흥시키고 싶다면서 저한테 조언을 구한다고 DM을 아,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친구들 보면 네, 네. 되게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아, 있구나라고 네네. 생각을 해요. 아, 왜냐면 네네.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기 아, 때문에. 그쵸. 그리고 그런 작은 열정들이 조금씩 모여가지고 전보다 확실히 씬이 뭐 커졌다면 커지기도 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이런 뭐 서브 인디 장르의 어떤 그런 실험들이 네, 어떤 케이팝의 성공과 빗대어서 네. 은근슬쩍 거기에 같이 얹혀서 또 음, 알려지기도 하는 계기도 되는 것 아, 같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전에는 그러기도 어려웠었던 거니까 사실. 그쵸. 그래서 그냥 20년을 맞이한 사실 한국에서 20년 동안 운영된 레이블이 인디 레이블이 생각보다 없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비트볼 레코드는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긴 한데 전처럼 새로운 음반을 발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고전 음반들 리이슈하는 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카바레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일렉트릭 뮤즈가 1년 늦을 거 2006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전처럼 뭔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는 않고 붕가붕가 레코드도 지금 이제 사라졌고 음. 뭐 MPMG가 뭐 예전에 마스터 플레이스부터 하면은 뭐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결이 정통적인 의미의 인디 레코드 레이블하고는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네 20년 동안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뭐 네, 하는지도 모를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저의 그런 저의 개인적인 욕심 중에 하나는 그래도 뭔가 이런 기록들 그래도 해오셨던 일들이 있고 그 해오셨던 일들이 지금 자양분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기록하고 싶다라는 저의 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너무 그리고 고맙지. 네, 근데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어. 파운데이션 레코드 네, 얘기였고, 네, 나는 그 음악의 힘을 네, 네, 믿기 때문에 네. 왜 그 경험했냐면 진짜 계기가 됐던 건 진짜 공중도덕이었어요. 아, 네, 네, 나는 준우한테 예전부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네, 그냥 이메일 새로운 음원이 나오면 이메일 아는 쪽에 보내는 정도밖에 안 아, 됐었는데, 네, 그 공중도덕의 앨범이 나왔었을 때 네, 사실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것만 했었을 뿐인데 네, 엄청나게 반응이 컸었거든요. 네, 네, 아마 그거는 아마 그 음악을 들었던 사람 많이 느꼈을 수도 있는데, 네, 아, 이거는 뭐가 아니라 음악의 힘이구나라고 엄청나게 그 느꼈었던 계기가 있었어서 네, 오히려 좀 더 그 장가지를 다 치고 네, 진짜 좋은 음악 그 신선함 아, 그거를 좀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것이 네. 내가 뭐 할 수 있다면 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어떻게 보면 더 직격탄으로 맞았었던 네. 그런 경험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파운데이션 레코드 그때 구글 플렉스 아, 또 구글 골플렉스. 플렉스도 엄청 팬이었고 맞아요. 휴는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컴필레이션 앨범에도 한 음. 곡 아마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미발표곡이 저희 컴필레이션 앨범에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그때 무키우키 완만수 리믹스 콘테스트에도 참여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리믹스도 하셨었고 예, 저희가 그때 만들던 페스티벌 오일 플러스 페스티벌에도 거기 맞아요. 세워가지고 공연도 했고 막 그랬었는데 네 아 참 좋은 음악이 잘 알려지면 좋을 텐데 예, 약간 좀 그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치졸한 생각이긴 한데 휴 때는 그래도 일렉트로닉 쪽이었고 그 공중도덕은 포크트로닉하니까 아 역시 그냥 일렉트로닉 음악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그래도 기타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네, 그렇게 분석할 수도 네, 있으니까. 네. 아무튼 뭐 그런 치졸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냐면은 그래도 뭐 댄스 음악 이런 쪽 그래도 커뮤니티가 좀 클럽이라는 그런 거점이 있기도 하고 그래도 그런 커뮤니티가 생기는데 저희 쪽 음악들 뭔가 그런 감상용 일렉트로닉 음악은 뭔가 이게 막 사람들끼리 커뮤니티가 생길 듯 하다가 다들 집 밖에 잘 안 나오니까 생길 듯 맞아요. 하다가 생길 듯 하다가 말고 이래가지고 약간 그래도 오랫동안 이쪽 음악을 만들어 온 사람으로서 아, 네, 약간 갑갑함이 좀 있기는 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제가 이걸로 막 돈을 많이 못 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음악을 그래도 저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도 이 음악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그들이 잘 발견되지 않고 그들이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지 못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또 OPN 내한 공연에는 OPN 내한 공연 무신사 갤러리에서 했는데 매진됐거든요. 아, 요즘은 또 뭐 네, 그 음악을 워낙 다양하게 접하기 때문에 그 네, 다양성에 대해서는 많이 열려 있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좀 너무나 많은 음악을 듣는 거죠. 옛날에는 사실은 소개되는 음악을 너무 다양한 음악을 접하기가 아, 어려웠다면 그쵸. 요즘은 뭐 여러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갑자기 뭐 어떤 뭐 큐레이트 뭐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뭐 음, 알려지기도 하는 계기도 있고 네네,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요즘 아티스트는 사실은 어떤 아티스트가 있는지도 요즘은 잘 몰라요 나는. 근데 되게 유명하지 않은 막 이렇게 네. 그런 아티스트를 막 찾아 듣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아, 그렇더라고요. 음, 네, 맞아요. 뭐 매거진도 되게 마이너한 음악들 다루는 인스타 맞아요. 매거진 같은 것도 음, 많이 생기고 레이트 뮤직에 이상한 음악들 그러니까 예전이라면 잘 언급되지 않았을 음악들이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인정받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맞아요. 네, 아, 뭐 인정이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아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이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 아, 조금이라도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막 항상 아쉬움이 좀 있는 것 아쉬움이 같아요.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음악하는 아티스트와 이 어떤 뭐랄까? 이 음악 시장 어떤 큰 음악 시장 안에서 네, 우리는 뭔가 이 마치 그냥 꽈배기를 같이 맛있는 걸 그냥 먹는 정도? 간식 먹는 정도?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즐기는 동반자, 음, 네, 그냥 같이 취미를 즐기는 정도로 사실은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막 너무 기대를 하지 않는 거. 이걸로 음, 뭔가 수익을 내거나 뭔가 상업적으로 성공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네. 음악인 외적인 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사실 많아지는 것 아, 같아가지고, 그렇죠. 최대한 그쪽을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상업적이지 않은 걸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네네.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함께하는 여정, 음,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이런 거 좋아했었지, 뭐 이 정도로 즐겨도 음, 좀 좋은 어떤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같이 음, 추억을 만든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제가 아직은 피가 조금 더 끓는 것 같아요. 아우, 그런 쪽으로. 네. 그럼요. 저는 이제 네.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요. 어, 요새도 계속 뭐 사람들하고 좀 교류하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아까 말했던 그 유래라고 네. 하는 그 뮤지션과 뭐 같이 작업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친구는 저도 뭐 스밀스라는 이름으로 음악도 하고 했었지만, 네. 뭐 그 친구가 이제 등이라고 하는 또 프로젝트를 아, 네네. 앨범을 내기도 네. 했었어가지고 조금 또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한동안 한 1년 넘게 1, 2년 정도 음악을 막 많이 만들진 않았어요. 또 비주얼 작업하는 데 또 매력을 느끼면서 막 그런 음, 쪽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네. 음악 작업도 조금 조금씩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그 선이라고 하는 어떤 모임이 있어요. 네네. 뭐 현대 뭐 미술하는 친구, 뭐 그리고 아, 그림 그리는 친구, 네. 뭐 디자인하는 친구, 뭐 프로그래밍하는 친구,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장르에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네. 작년에도 이벤트를 몇 회 진행했었고 아, 네네. 뭐 조금씩 뭐 기획 이벤트뿐만 아니라 뭐 약간 재밌는 컨텐츠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친구가 유래가 그런 거를 아, 리드하고 있어서 네. 그런 모임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뭐 데스크탑 탭 앞에서 앉아서 뭐 네네. 예, 뭐 작업도 하고 네. 인터넷 하는 네. 게임도 하고 네. 그런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파운데이션 레코즈는 계속 운영이 되는 거죠? 네, 뭐 특별히 뭐 안 해야 되겠다는 이유도 없었던 것 같고 어,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욕심을 안 부리는 걸 수도 있고 네. 큰 기대를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네. 기회가 된다면 계속 유지하면서 좋은 음악을 소개할 수 있는 음, 그리고 그거를 기대하는 분들이 뭐 소수라도 있기도 하니까 네네. 뭐 기회가 되면은 좋은 음악을 소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연계획을 처음 만들었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이 파운데이션 맞아요. 레코즈였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해 줬어가지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들이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음악들을 한국에서 발매하는 곳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 나도 저런 음악들 좋아하니까 나도 저런 음악들을 레코드 제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곳이어가지고, 계속 남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좋아했던 레코드 레이블들이 사실 많이 사라졌거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외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하는 그랜드 로얄, 비스티 보이즈가 운영했던 그랜드 로얄이라든지 일본의 코넬리우스가 했던 트라토리아 막 이런 레코드 음, 레이블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네 어느 순간 뭔가 그런 해외 같은 경우도 살아남은 레코드 레이블들은 그런 뭔가 대형 레코드 레이블 위에 있는 그런 레코드 레이블 아래 속한 그런 레이블들 카탈로그 되게 튼튼하게 보유하고 있고 뭐 나오는 그런 레이블들만 살아남고 많이들 해외도 인디 레코드 레이블 중에 사라진 곳들이 되게 많으니까 음. 계속하는 게 네, 네, 계속 있으면은 네,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뭐 네, 어떻게 보면 운영자의 네, 만족도로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이게 막 히트를 치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레이블이고 뭐 네,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려고 하는 레이블이라기보다도 네, 네. 또 평생 음악을 좋아할 사람인 거고 아, 또 네, 그 음악이라는 문화를 즐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랑 그 문화를 같이 즐기려고 하는 거지. 네, 그래서 레이블이 그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저는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연기 얘기랑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막 콜라보 뭐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같이 아티스트와 교류하면서 한 적은 있었지만 네, 음악적인 어떤 결과물로 사실 뭐가 콜라보레이션을 이렇게 한 경우는 많이 없었어서 네, 우리가 지금 나이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악을 뭐 교류를 통해서도 만들 수도 있고 네, 새로운 기획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항상 열려 있을 테니까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네, 그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게 사실 재밌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아, 너무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 이번 주말에는 그 사운드 서플라이 서비스라는 또 전자음악 레이블 4주년이어가지고 거기가 유명하던데. 네, 요즘 되게 활발하게 되게 음. 좋은 활동들 많이 벌이고 있어가지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레이블이고 그래서 4주년 파티 또 축하해 주러 가거든요. 어, 네. 그래서 뭔가 다들 오래오래 네, 계속 한국 전자음악 씬이라는 되게 작은 곳에서 그래도 계속 재미난 일을 계속 만들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아무튼 저희 올해 얘기를 나눴고요. 아, 제가 지금까지 이 음원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가장 뭔가 좀 감정적이 된 음, 회차인 것 같아요. 네. 저 일단 20주년이라는 게 자체가 너무 일단은 너무 기쁘고 축하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저도 14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너무 많은 깨달음을 얻은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음, 네. 되게 네, 많은 아, 네. 많은 감정의 요동이 있었던 그런 네, 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오,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네. 저도 네,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음연 라디오.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뭐 출연하신 소감이나 앞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그리고 아니면 파운데이션 레코드에서 또 발매할 음반이나 뭐 이런 거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요. 고맙게도 아직까지 데모를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 네, 네, 뭐 한 달에 하나, 뭐 많으면 두 번 이렇게 네, 어떻게 알고 이렇게 데모를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네, 현재까지 그 데모를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고 그 데모를 받을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 레이블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며 우리가 이 새롭게 데모 보내는 아티스트를 어떤 식으로 소개했을 때 좀 재밌고 이 아티스트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고 되게 심사숙고해서 고르게 되긴 하지만 네네, 왜냐면 어떤 책임을 져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정말 그 생각지 못하게 되게 신선한 어떤 그런 재료를 던져주는 친구들도 아직까지 있어서 그리고 제가 에너지가 좀 안 되는 부분을 유래라는 아티스트와 같이 공동으로 기획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신선한 기획들을 또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대할 부분이 있을 것 네, 같다라는 거를 뭐 이 기회에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네, 이렇게 하박국이 끊임없이 이런 어떤 이 열정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되게 다시 한번 나도 파운데이션 레코드를 한번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아, 좋았고 네, 뭐 오랫동안 이 문화를 같이 즐기면서 그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료가 네,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너무 20주년 네,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유, 앞으로는 자주 자주 보는 걸로 합시다 우리.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음연 라디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기 장소는 네, 강동구의 스튜디오 미드파이. 네, 여기서 굉장히 좋은 시설을 네, 제공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히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출연해주신 현준이 형, 네, 네, 너무 고맙고요. 네, 방송 봐주시는 분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온 Other way to say it's revival 이온 The radio for life survival